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활동 종료를 코앞에 두고도 과제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마지막 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진상규명 최대 과제였던 발포 명령 책임자와 안매장의 진실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출범한 뒤 4년 동안의 공식 활동을 끝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 급하게 처리한 안건만 직권사건 6건, 신청사건 7건으로 전체 137건 가운데 10%에 가깝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사건이고 사안 하나하나의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활동 기한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는 조사회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의 가장 큰 과제였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의 책임자를 밝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는 데는 자신감을 보였던 진상조사위였습니다. 사령관으로 들어가면 보고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당혹스러웠고 짜증났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별도의 이 보고 라인과 지휘 라인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 정황들이 전두환을 가리키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확실한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고 말았습니다. 5.18 진상규명의 또 다른 과제인 안매장과 관련한 진실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계엄군이 지목한 51개 장소에서 9개의 무연고 유해를 발굴했지만 행방불명자 가족과 일치된 유전자는 없었고 광주시 등에서 조사 권한을 넘겨받은 추정지에서도 아무런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5월 24일 벌어진 송암동 5인 사격 당시에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계엄군의 진술이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진상규명을 단정짓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한으로 남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던 시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 이제 영화 나와가지고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국민들이 밝혀내고 싶지만 이미 은폐됐다거나 아니면 이게 감춰진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이번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사였다는 점에서 광주 시민들의 실망감은 너무나 큽니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희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공수부대원의 사죄를 이끌어내고 무명열사 5명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한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5.18 조사위. 그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을 들였음에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5.18 당시 발생한 광주 문화방송 화재 사건은 계엄군의 검열로 언론사가 왜곡된 소식을 전하는 데 분노한 시민들이 사옥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어제 마지막 전원위원회를 열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언론을 통제했다는 당시 계엄당국 보도검열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광주 문화방송이 허위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시민들이 사옥을 피습한 상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교육단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연대는 학교 현장에서 반강제적인 조기 등교와 야간 학습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모른 채 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올해 초 폐지했습니다. 흔히 야자로 불리는 강제 야간학습과 조기 등교, 방과 후 학교 등을 못하게 규정한 지침을 11년 만에 폐지한 것입니다.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6월부터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라는 모임을 결성한 뒤 200일 넘게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교육청부터 민주적이지 않다면 민주시민의 교육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육연대 측은 특히 제보를 받았던 지난 5월 한 달에만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강제 학습 사례를 알려왔고 이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실명으로 피해를 진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관련 조례 개정운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학생 보호자의 선택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 발의 등을 통해 해당 조례를 보다 촘촘히 고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사회 협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후 조례 개정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어서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밀고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길 간구합니다. 앞서 광주교육청은 지난 7월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시의회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선택권을 둘러싼 서로 다른 주장과 논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 신년에도 교육회 안팎에서 소모적인 대립과 논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 오전 영광 안마도 해상에서 선원 6명을 태우고 조업 중이던 어선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중 5명이 구조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9.77톤급 어선이 바닥을 보인 채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구조 헬기가 투입됐고 어선에는 해경 특공대가 올라가 구조 작업과 함께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광군 안마도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인근을 지나던 선박이 선원 5명을 구조했고 해경이 선내에서 심정지 상태의 50대 선장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항공 구조사들이 들어가는데 계속 여기 물살이 좀 셌나 봐요. 소탄실에서 발견했어요. 당초 선박 출입항 시스템에 기재된 대로 승선원을 5명으로 파악했던 해경. 구조된 선원들이 선장이 선체 내부에 남아있다고 진술하면서 추가 구조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5명으로 신고했는데 6명이 특별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인원 파악에 엄청 혼선이 있잖아요.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실제 승선원 정보가 다르게 기재된 경위 등 위법 사항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람 순천당협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마 지역을 두고 여러 설이 나돌았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광양, 곡성, 구례 지역 출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가졌던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고 신당을 통해 보편적인 시민들의 고민을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당 창당 작업은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역에서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람 위원장의 거취가 큰 관심사입니다. 탈당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천 위원장은 언론에도 즉답을 피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도당 관계자는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집권당에서 나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측근인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합류하지 못했지만 다른 인사들의 거취는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천 위원장의 합류를 시사했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본인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무슨 선택을 하는지는 저는 지켜봐 주시기를. 한편 출마 지역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왔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광양 지역 출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색채가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실제로 과거 선거에서 보수 진영에 대한 표심이 적지 않았고 자신의 고향인 곡성과 선거구가 묶여 있다는 점이 광양 지역 출마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했고 이제 광양, 곡성, 구례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제 마음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쪽으로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산업도시인 광양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을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다며 조만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자체 하수관 정비공사 도중 크레인이 KT 광케이블을 손상시키면서 광주 서구 일대 6시간 넘게 통신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과 화정동, 쌍촌동 일대에 KT 통신망 마비와
인터넷 서비스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과 편의점 등에서 결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고 1시간 만에 170여 건의 민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T는 서구청이 발주한 하수관 정비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묻혀있던 광 케이블을 건드리면서 통신 마비가 온 것으로 보고 직원들을 모두 투입해 저녁 7시쯤에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 중인 전남대병원이 오늘 폐업 신고서를 내고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립 제2요양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전남대병원이 폐업 신고를 함에 따라 오는 31일 모든 외래와 입원 진료를 끝낼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빛고울 의료재단도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혀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연장한 가운데 광주시가 새 운영자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편과 다툰 뒤 생후 6개월 된 친딸을 자신이 거주하는 15층 아파트에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3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25살 김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부부싸움 직후 집을 나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홀로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년 설 명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